구름과 강수 봅시다. 자, 작가 테스트 보자. 자, 이게 정의도 잘 알고 계산도 잘 해야 돼요. 이번 단원은. 자, 포화 수증기량은, 그죠? 예,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kg 기준이에요.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A 공기의 온도를 봐야 돼요. 30도씨죠. 따라서 30도씨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7.1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수증기량은 그냥 가로축에 있는 이 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얼마예요? 14.7에 해당이 됩니다. A는 지금 포화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화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은 무슨 상태예요? 예, 불포화 상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슬점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기의 온도를 낮췄을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 즉 14.7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온도가 바로 이슬점에 해당이 됩니다. 몇 도예요? 20도죠. 그죠? 그러면 A 공기를 1kg를 1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자, 10도씨까지 쭉 내려오면 10도씨 A는 현재 14.7만큼의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7.6이에요. 그러니까 7.6까지밖에 포함을 못하니까 갖고 있던 공기의 양은 14.7이고 현재 온도에서는 7.6g까지밖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둘의 차이인 7.1g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응결이 되겠죠. 이건 1kg이고 만약에 2kg이면 저거의 몇 배? 2배. 그죠? 5kg이면 5배.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기온이 15도씨인 공기 1kg에 5.3g의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5.3g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죠. 상대 습도가 몇 프로냐고 물어봤는데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래요? 10.6이래요. 그러면은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10.6분의 현재 기온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5.3이죠. 곱하기 100 해주면 되니까 몇 퍼센트? 5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A. 하루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는 이 값은 바로 뭡니까? A는 이슬점입니다. 그죠?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의 수증기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점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낮 시간에 높아지는 C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기온. 그 다음에는 기온하고 반비례를 관계를 나타내는 B가 바로 습도에 해당이 되겠죠. 상대 습도. 기온하고 상대 습도는 반비례 관계 또는 반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구름의 생성 과정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예요? 단열 팽창 과정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요.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은 수증기에 뭐가 일어나게 되고요? 응결. 그러니까 요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서 결국에는 무슨 현상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이슬점 도달. 예. 요게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슬점에 도달을 해야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을 조금 넣은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닫고요.
간이 강압장치로 여러 번 눌렀다가 빡빡빡빡 해서 여기를 꽉 압력으로 채웠다가 갑자기 뚜껑을 확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을 갑자기 낮춰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단열 팽창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병 속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플라스틱 병 내부는 흐려지죠. 왜? 수증기가 응결해서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병 속에 향연기를 넣고서 실험을 하면은, 자, 향연기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응결핵 역할을 해줘요. 응결핵. 수증기가 잘 응결이 되게 중간에 시드 역할을 해줘요. 씨앗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응결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의 구름 속에서 크고 작은 물방울이, 강수 이론 중에 더운비 이론이죠.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떨어져서 비가 된다라는 강수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병합설이라고 해요. 서로 병합, 합쳐진다라는 뜻이에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구름에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 이 얼음 알갱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조그마한 작은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고 해요. 빙정. 네. 이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이 빙정이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된다. 이거를 빙정설 또는 찬비 이론, 네,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이런 문제는 뭐 무조건 나올 테니까 그래프 해석하고, 예, 계산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현재 기온이 5도씨, 현재 기온이 5도씨인 포화 상태 공기니까, 포화 상태는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5도씨 포화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5.4죠. 현재 기온이 10도씨인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7.6인데 이게 몇 킬로그램이래요? 2킬로그램이래요. 1킬로그램이 7.6이니까 2킬로그램이면 2배만큼 들어있겠죠. 그래서 15.2g만큼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이 20도씨인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인데 이게 1kg에 14.7이니까 5kg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에 몇 배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배만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73.5g만큼, 네,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현재 기온이 10도씨인 공기가 포화 상태일 때 10도씨 공기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7.6. 네, 표에서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자, 현재 기온이 15도씨인 포화 상태의 공기,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10.6. 근데 3kg 안에 들어있으니까 3배. 31.8g에 해당이 되겠네. 현재 기온이 25도씨인, 자, 포화 상태 공기 500g이래요. 자, 500g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몇 킬로그램이에요? 0.5kg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1kg에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으니까 20만큼 들어갈 수 있으니까 0.5kg이면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10g만큼 들어갈 수 있겠죠. 절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현재 기온이 30도씨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23.1이래요. 자, 현재 공기 30도씨인 공기 1kg에 얼마 들어있대요? 23.1이 들어있는데 이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려면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7.1인데 현재 포함된 게 얼마 있대요? 23.1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만큼인 얼마? 4g만큼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슬점. 이슬점은,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이슬점은 실제 공기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실제 수증기량이
동일하면 뭐가 같아요? 이슬점이 동일해요. 결국에. 자, A 공기. 지금 보면 A 공기는 현재 무슨 상태예요?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지나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슬점 얼마예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그죠? A 공기는 몇 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30도죠. 그죠? 자, B 공기는 불포화인데 온도를 좀 낮추다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얼마예요? 20도. C 공기 이미 포화 상태죠. 그죠? 그래서 20도. D 공기 온도를 쭉 낮춰주면 여기 가서 포화 상태가 되네요. 몇 도씨? 10도씨. 그 다음에 E 공기는 쭉 가서 여기에서 포화 상태가 되네요. 그래서 5도씨.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슬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줘 보는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현재 기온에서 곡선하고 만나는 점.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을 구하려면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읽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슬점을 구하려면 현재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서 도달하는 점의 온도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에서 이슬점 구하기. 현재 기온이 20도씨인 공기 1kg에 10.6g의 수증기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10.6g의 이슬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0.6g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온도가 이슬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도씨예요? 15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20도씨인 공기 1kg에 14.7g의 수증기가 들어있대요. 그러면은 딱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죠. 그죠? 포화 상태니까 공기 이슬점은 몇 도? 20도씨죠.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현재 기온이 15도씨인 공기 1kg에 7.6g의 수증기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7.6g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온도는 몇 도예요? 10도씨니까 이슬점은 몇 도? 10도씨.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10도씨인 공기. 자, 2kg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 2kg에 10.8g의 수증기가 들어있대요. 그럼 1kg에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5.4g의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수증기가 들어있으니까 5.4g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기온 몇 도씨입니까? 5도씨. 네. 질량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응결량 봅시다. 응결량은 A 공기 한번 봅시다.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0g이에요. 얘를 15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얘를 15도씨까지 낮춰봅시다. 15도씨까지 낮춰주면 15도씨에서 최대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10.6이죠. 그러니까 10.6g까지만 포함을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갖고 있는 거는 20g이고,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둘의 차이인 9.4g만큼이 바로 응결량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B 공기 현재 얼마 갖고 있어요? 10.6g을 수증기량으로 갖고 있고, 얘를 몇 도씨까지 낮춘대요? 5도씨까지 낮춘대요. 5도씨까지 낮추면 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5.4니까 둘의 차이인 5.2g만큼이 바로 응결량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질량 변화 준 거예요. 자, B 공기 5kg. B 공기 현재 얼마냐면 20도씨에서 실제 수증기량 10.6인데 10도씨까지 온도를 낮추면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7.6입니다. 따라서 3g이 응결량이에요. 공기 몇 킬로그램이었을 때? 1kg이었을 때. 근데 공기가 얼마래요? 5kg라고 그랬죠. 그러면 응결량도 몇 배? 5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표에서 응결량 구하기. 현재 기온이 20도씨인 자 무슨 공기래요? 포화 상태의 공기래요. 그럼 현재 20도씨인데 포화 상태라고 했으니까 요 공기는
20도씨에서 수증기 양이 얼마예요? 14.7g을 갖고 있고 공기 질량 1kg래요. 얘를 그럼 1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면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가 되니까 7.6에 해당이 되니까 둘의 차이만큼인 7.1g이 바로 응결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자, 이거 이렇게 선생님처럼 정리를 해서 풀면 조금 편해요. 현재 기온이 25도씨고요. 공기 1kg인데 18g의 수증기량을 포함을 하고 있대요. 얘를 15도씨까지 낮췄대요. 그럼 15도씨 1kg에 얼마가 포함이 돼요? 10.6g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 7.4g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응결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7.4g. 자,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25도씨고요. 공기가 이번엔 2kg래요. 2kg에 38g의 수증기가 들어있으니까 1kg를 기준으로 한다면 절반인 19g에 들어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25도씨 1kg에 19g이 들어있는데 이 공기 2kg를 2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20도씨 1kg에 얼마까지 포함이 가능해요? 14.7g까지 포함이 가능해요. 그럼 둘의 차이가 얼마가 되니까 4.3g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응결량이 4.3. 근데 여기까지 써버리면 안 되지. 왜요? 몇 킬로그램이에요? 2죠. 그럼 이걸 몇 배 줘야 돼요? 2배를 해줘야 실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6g만큼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응결량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써주기 전에 이 공기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 구하기. 자, 현재 기온이 30도씨. 자, 일단은 분모가 뭐예요? 포화 수증기량이고 분자가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그럼 일단 30도씨 1kg에 15.2g의 수증기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15.2가 분자죠. 그리고 분모는 3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가 됩니까? 27.1 곱하기 100. 예, 요게 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풀어주면 56%의 상대 습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20도씨래요. 자, 그러면 1kg에 9g의 수증기가 들어있대. 실제 수증기량이 9고 현재 기온이 20이니까 20도씨 포화 수증기량 14.7입니다. 그죠? 예, 곱하기 100 해주면은 상대 습도가 나타나겠죠? 61% 정도. 그 다음에 3번. 현재 기온이 30도씨인 공기 2kg에 30.4의 수증기가 들어있대요. 그럼 2kg 기준으로 가자. 30.4가 실제 수증기량이고 현재 기온이 몇 도래요? 30도씨래요. 자, 30도씨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27.1이에요. 근데 얼마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공기 1kg로 했었을 때. 근데 여기는 2kg이니까 2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1로 해주던지 아니면 아래 거를 2배로 해주던지 결국에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질량을 2배로 해서 계산해 주던가 아니면 절반으로 둘 다 절반으로 해주던가. 그럼 얘 2배니까 54.2만큼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주던지 얘를 27.1로 놓는다면 얘를 절반으로 들어있는 15.2로 놓던지 뭐 어느 거나 답은 동일해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한 56% 정도 나옵니다. 자, 어느 실험실의 기온이 30도래요. 근데 여기서 뭘 줬냐면 이슬점을 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점을 준 거는 뭘 준 거냐면 실제 수증기량을 준 거예요. 이슬점을 준 거는 뭘 준 거다? 이 공기의 실제 수증기 량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공기의 이슬점이 20이라는 소리는 온도를 낮췄을 때 20도씨 도달하면 무슨 상태가 된다는 소리예요?
포화 상태가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따라서 얘 실제 수증기량은 14.7이고 기온이 30도씨니까 30도씨 포화 수증기량 27.1 곱하기 100 해주면은 상대 습도 약 54.2%에 해당이 되겠죠. 소점 두째짜리 반올림이니까.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15도씨. 그럼 15도씨 포화 수증기량 10.6. 있을 점이 5도씨니까 이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예요? 5.4 곱하기 100 해주면은 상대 습도 50.9%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이번에는 습도를 이용해서 수증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바뀌는 거죠. 현재 기온이 30도씨래요. 그럼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27.1이고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100 했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상대 습도가 50%래요. 그러면 X값이 이거의 절반이 들어있겠죠. 그죠? 예, 절반이 들어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3.55g. 예,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25도씨. 자, 현재 기온이 25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 20 분의 실제 수증기량은 모르고 곱하기 100 해줬더니 상대 습도 몇 퍼센트? 56%. 그죠? 자, 따라서 X값은 풀어주면은 11.2g 만큼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20도씨. 현재 기온이 20도씨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14.7. 그 다음에 현재 공기 수증기량은 모르고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래요? 100 해줬더니만 50%래요. 그러면은 Y는 얼마가 됩니까? 요거의 절반만큼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7.35g이 들어있을 텐데 문제는 이 공기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2k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몇 배 해줘야 됩니까? 예,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이게 14.7g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질량 확인 잘 해줘야 돼요. 낚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 현재 기온이 30도씨래요. 30도씨의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27.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상대 습도 100 해줬더니만 몇 퍼센트 나왔대요? 70%가 나왔대요. 그럼 70%가 나왔으면은 이 Y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8.97이 나오는데 이게 1kg이 아니라 몇 kg이에요? 5kg이니까 몇 배를 해줘야 돼요? 5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94.8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표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기의 질량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단원 기출문제 답을 맞춰봅시다. 1번은 3, 5. 그 다음에 4번, 2번은 A 공기 1kg을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얘를 위로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하든지 온도를 더 낮추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얼마만큼 더 공급해주면 돼요? 2.9g을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온도를 몇 도씨까지 낮춰주시면 돼요? 25도씨까지 낮춰주면은 바로 수증기량의 뭐가 될 거예요? 포화 A가 얼마야 지금? 20이구나. 그림을 잘못 봤네. A가 20이고 2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27.1이네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만큼은 얼마입니까? 7.1g 만큼의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온도를 낮춰서 몇 도씨까지? 25도씨까지 낮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3, 4. 그 다음에 4번. 보자. 그림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 사이의 관계인데 30도씨의 공기 1kg에 14.7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이 공기가 현재 14.7g만큼의 30도씨에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슬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몇 도입니까? 20도. 그 다음에 5번은 30도씨의 공기 3kg에 44.1g만큼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를 몇 도씨까지 낮춘대요? 10도씨까지 낮춘대요. 그러면 10도씨에 1kg에 얼마 포함이 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에요. 그죠? 근데 10도씨 1kg에 7.6인데 여기서는 얼마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3kg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kg면 3배인 22.8g만큼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양이 얼마가 되니까 44.1에 해당이 되고 22.8까지 포함이 가능하니 둘의 차이만큼인 21.3g만큼이 응결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거 질량 확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3, 7번도 3,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비공기의 상대 습도. 비공기의 상대 습도. 자, 일단 비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예요? 14.7. 그 다음에 비공기 현재 온도 25도.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73.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2, 10번에 2, 11에 5, 12에 5, 13에 1.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14에 5, 15에 3, 16은 1, 5, 7, 17에 5, 18에 5, 19에 1, 4예요. 자,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서술형 한번 봅시다. 1번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포화 수증기량. 그죠?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 뭐라 불러줍니까? 이슬점.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은 자 밑에는 뭐예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 량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죠.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공기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 단열 팽창. 그 다음에 5번은 병합설, 그렇죠? 예, 병합설 또는 더운비 이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불포화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를 더 공급해준다. 두 번째로는 기온을 낮춰준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응결량의 정의와 응결량을 구하는 방법. 응결량은 뭐예요? 수증기가, 공기가 온도가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해서 이슬점에 도달을 해서 응결되는 수증기 량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 량에서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 량을 빼주면 바로 응결량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8번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공기 덩어리가 일단 어떻게 돼요?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죠.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부피가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온이 하강을 하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바로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줘요?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을 단열 팽창 과정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은 뭐예요? 빙정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크게 온대나 한대 지방에서는 이렇게 구름이 있었을 때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층부는 주로 뭐가 있어요? 물방울. 그 다음에 중층부에는 물방울 플러스 빙정. 상층부에는 주로 빙정. 이렇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층부 요 구간이 영하 40도씨에서 0도씨 사이 구간이 바로 요 중층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어디에? 이 빙정에 달라붙어. 빙정이 커져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 오케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10번. 표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기온이 20도씨인 밀폐된 방 안의 공기 2kg 속에 21.2g의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1kg 안에는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절반인 10.6g의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리고,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슬점. 그러니까 이슬점은 이 실제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해주는 온도에 해당이 되니까 15도씨. 그러면 난로를 피워서 방 안의 기온이 25도가 되었대요. 그러면 현재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 10.6g이고 기온이 25도가 돼버리면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니까? 20이니까 곱하기 100. 그쵸? 이렇게 해서 상대 습도를 구해주시면 되겠지요. 그쵸? 네, 풀어주면 53% 정도 값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1번. 오른쪽 그림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포화 곡선이 지나는 모든 점은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에서는 상대 습도가 100%예요. 그리고 이 곡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포화가 덜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은 D가 제일 멀리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D이고, 그 까닭은 결국에는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는 현재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 즉 얼마나 포화가 되었느냐예요. 즉 포화 수증기 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B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맑은 날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 거의 변화가 없는 A가 이슬점. 그 다음에 B가 습도. C가 온도고. 여러분들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수증기량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슬점이 거의 변화가 없는 거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맑은 날은 거의 없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13번. 자, 구름 발생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예요. 간이갑 장치로 플라스틱 병 안에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뚜껑을 열 때 생기는 변화는 결국에 무슨 변화예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면서 공기 부피가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일단은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요 내부가 뿌옇게 흐려져 버리게 될 거고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은 이 단열 팽창 과정, 즉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향연기는 계속 강조하죠. 무슨 역할? 응결핵, 즉 응결이 더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공광구 같은 거 할 때 뿌려주는 물질이 바로 구름 속에서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응결핵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간은 병합설에 대한 강수 이론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빙정설이죠. 가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은 크기가 서로 다른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성장을 해서 바로 비가 내리게 되는 거고요. A부터 C 중 얼음 알갱이가 성장하는 구간, 요 B죠. 이 중층 구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성장하는 원리는 즉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서 얼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어서. 알겠죠?